강원도의 작고 평화로운 산골 마을 청강마을에는 박민준이라는 10살 소년이 살고 있었다. 민준이는 또래보다 몸집이 작고 늘 헝클어진 머리에 해 아래에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해 까무잡잡하게 그을린 피부를 가진 아이였다. 민준이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집에 사는 홀어머니 김영희 씨와 단둘이 살았다. 김영희 씨는 마을에서 작은 수선집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민준이는 비범할 정도로 똑똑한 아이로 알려져 있었다. 마을 회관에 있는 낡은 위인전부터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오래된 잡지까지 손에 잡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읽기를 좋아했다. 그 중에서도 민준이가 가장 좋아한 것은 대한민국 국군에 관한 이야기, 특히 나라를 지키는 용감한 군인들의 이야기였다. 매일 밤 총총한 별을 바라보며 민준이는 어머니에게 속삭이곤 했다. 엄마, 저 커서 꼭 군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우리나라를 튼튼하게 지킬 거예요. 영희 씨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아들을 중학교에 보내는 것조차 빠듯한 형편의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아들의 그 씩씩한 기백이 그녀를 항상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발표가 있었다. 텔레비전, 라디오는 물론 마을 이장님의 스피커를 통해서도 그 소식이 울려 퍼졌다. 국방부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공모전을 개최한다는 것이었다. 그 이름은 바로 무궁화 꿈나무, 국군에게 길을 묻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상금은 무려 25억 원이었다. 미래 대한민국을 더 강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만드는데 기여할 최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었다. 직업, 나이, 사회적 지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독창적이고 진실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아이디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었다. 민준이는 초등학교 게시판에 붙은 붉고 푸른 태극 문양의 포스터를 읽었다. 그는 포스터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상을 타면 엄마도 돕고 우리나라도 멋지게 만들 수 있을 텐데. 그의 친구 지훈이가 비웃었다. 야, 박민준. 시골 초등학생이 어떻게 국방부 공모전에서 이기냐. 상대는 분명 서울에 있는 똑똑한 아저씨들일걸. 하지만 민준이는 그저 웃어 보였다. 화내지 않았다. 큰 꿈은 종종 비웃음을 산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희미한 백열등 아래에서 민준이는 낡은 공책 한 장에 공모전에 낼 아이디어를 적어 내려갔다. 그는 돈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가 안전하고 국민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한 작은 아이의 커다란 꿈을 담아 글을 썼다. 그는 아이디어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다. 무기와 전쟁 없는 평화 수호군. 그리고 모든 것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다. 민준이가 읍내 우체국을 통해 공모전 서류를 붙인 며칠 후 그의 삶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다. 어머니의 수선 일을 돕고 동네 어르신의 심부름을 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큰 공모전에 참여했다는 사실조차 거의 잊고 있었다. 하지만 3주 뒤 청강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그날 아침 육군 헬리콥터 한 대가 민준이의 초등학교 운동장에 착륙했다. 프로펠러에서 나오는 거센 바람에 나뭇잎이 흩날렸고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나왔다. 헬리콥터에서 군복을 입은 장교 3명이 내리자 교장 선생님과 마을 어른들이 달려나가 그들을 맞았다. 잠시 후 한 장교가 모두를 침묵하게 만든 이름을 불렀다. 혹시 이 학교에 박민준이라는 학생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이 공책을 손에 든 채 친구들 사이에 서 있던 작은 소년에게로 향했다. 민준이는 망설이며 손을 들었다. 전데요, 아저씨. 장교는 환하게 웃으며 거수경례를 했다. 박민준 군, 자네가 무궁화 꿈나무 공모전에 보낸 아이디어가 국방부의 모든 심사위원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합참회장님께서 직접 자네를 서울에서 만나고 싶어 하신다. 학교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이웃에게서 소식을 전해 들은 영희 씨는 곧장 운동장으로 달려왔다. 그녀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민준이를 끌어안고 속삭였다. 아들아, 이게 꿈이 아니지. 네가 정말 뽑힌 거 맞지? 아직도 상황이 믿기지 않는 민준이는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 그분들이 그러시는데 무기가 없는 군대에 대한 제 생각이 자기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대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군인도 필요하다고요.
그날 오후 민준이는 어머니와 함께 헬리콥터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비행 내내 그는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예전에 밤하늘 아래에서만 속삭이던 꿈을 향해 날아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서울 용산 국방부에 도착하자 도열한 의장대 군인들이 그에게 경례를 했다. 청사 앞은 기자들로 가득했고 사방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수많은 언론 앞에서 이현석 합참의장이 연단에 서서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대한민국은 10살짜리 산골 소년에게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힘은 무기가 아니라 이웃과 동포를 지키려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올해 무궁화 꿈나무 공모전의 우승자 박민준 군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내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영희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르는 눈물을 참았고 민준이는 빨개진 볼과 반짝이는 눈으로 연단 뒤에 걸린 거대한 태극기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수상이 자신의 인생과 어쩌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거대한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아침부터 박민준에 대한 뉴스가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을 도배했다. 10살 소년의 얼굴이 대한민국 국방의 패러다임을 바꾼 산골 소년이라는 거창한 제목과 함께 곳곳에 실렸다. 사람들은 그를 꼬마 장군이라 부르기도 했다. 전국의 학교에서는 민준이의 아이디어를 본뜬 무궁화 새싹단이라는 동아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여러 기관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 모든 칭찬과 관심 속에서 민준이의 삶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왔다. 매일 인터뷰를 하고 방송에 출연하고 심지어 정치적인 행사에 초청되기도 했다. 몇몇 어른들은 사업 제안서를 들고 찾아와 25억 원의 상금을 관리해주겠다며 큰 수익을 약속했다. 민준이의 아이디어를 세계적으로 키워주겠다며 접근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유명세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준이는 어머니가 외지에서 온 어떤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교묘한 설득이 담겨 있었다. 어머님, 저희를 믿으십시오. 민준이의 상금을 몇 배로 불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렇게 어린아이가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저희에게 맡기시면 훨씬 큰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영희 씨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민준이는 어릴지 몰라도 많은 어른보다 정직의 의미를 더 잘 아는 아이입니다. 그날 이후 영희 씨는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아들을 지키기로 굳게 결심했다. 몇 주 후 끊이지 않는 인터뷰 일정에 지친 민준이가 어머니에게 불쑥 말했다.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풀벌레 소리도 그립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우리 마을 냇가도 그리워요. 영희 씨는 말없이 아들을 안아주었다. 그래, 아들.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우리 집은 여전히 저기 청각마을이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모든 주민이 기쁘게 그들을 맞았다. 아이들은 달려나왔고 선생님들은 그를 안아주었으며 이장님은 마을 회관에서 조촐한 환영잔치를 열어주었다. 민준이는 다시 환한 웃음을 되찾았다. 냇가에서 물장구를 치고 공책에 글을 쓰고 어머니의 일을 도왔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상금 통장과 상패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모두가 이 돈을 원하는데 내 아이디어는 계속 순수하게 남을 수 있을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아침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공식 인장이 찍힌 서류가 도착했다. 대통령과 합참의장이 민준이의 무궁화 새싹단 아이디어를 전국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특별팀을 구성할 것이며 민준이에게 국가평화 및 인성교육 홍보대사가 되어달라는 요청이었다. 그 편지는 마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장님은 전 주민을 마을 회관으로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었다.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예전에 민준이를 비웃었던 친구 지훈이는 이제 경외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민준아, 너 진짜 유명해지겠다. 근데 안 무서워? 어른들의 세상은 다르잖아. 민준이가 작게 미소 지었다. 무섭지, 지훈아. 하지만 좋은 뜻을 위한 일이라면 용감해야 한다고 군인 아저씨들이 그랬어. 그날 밤 잠들기 전 영희 씨는 생각 속에서 훌쩍 자라버린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준아, 정말 그렇게 먼 길을 갈 자신이 있니? 엄마는 무섭구나. 네가 더 이상 어린아이로 살 시간이 없어질까봐. 민준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 하느님께서 이런 생각을 저 같은 어린아이에게 주셨다는 건 제가 그 뜻을 지킬 수 있다고 믿으시는 거 아닐까요?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다. 내일 아침, 민준이는 다시 서울로 떠날 것이다. 공모전 참가자가 아니라 나라를 위한 변화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그날 아침, 서울의 공기는 다르게 느껴졌다. 광화문 광장에는 가슴에 노란 별마크가 새겨진 흰색 티셔츠를 입은 수천 명의 학생이 모여 있었다. 바로 무궁화 새싹단의 상징이었다. 그 군중의 한가운데 여전히 청강마을에서 온 10살 소년이었지만 이제는 훨씬 더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박민준이 서 있었다. 그날은 그의 아이디어에서 탄생한 국가적 운동, 무궁화 새싹운동의 공식 출범식이었다. 정부 고위 관료, 국군 장병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온 아이들 앞에서 민준이는 작은 마이크가 놓인 연단에 섰다. 그는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원래 엄마를 돕고 싶었던 평범한 시골 아이였습니다. 제 생각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우리 모두가 군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싸우기 위한 군인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선함을 지키기 위한 군인 말입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경청하는 수천 명의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무궁화 새싹 운동은 대단한 조직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하는 움직임이에요. 친구를 돕고 학교에서 정직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강해지기 위해 전쟁이 필요 없을 겁니다. 박수 소리가 광장을 가득 메웠고 귀빈석에 있던 대통령과 합참의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경례를 했다. 이현석 장군은 마치 나라의 미래를 보는 듯한 자랑스러운 미소로 그 작은 소년을 바라보았다. 몇 달 후 언론은 민준이와 그의 어머니가 내린 놀라운 결정을 보도했다. 총 상금 25억 원 중 그들은 낡은 집을 수리하고 청강마을 배움터를 짓는데 아주 일부만 사용했다. 배움터는 마을 아이들이 무료로 기술, 농업, 그리고 비폭력적인 안보관을 배우는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남은 20억 원이 넘는 돈은 전액 국가교육재단과 도서상간 지역의 학교 건립을 위해 기부했다. 한 기자가 그 이유를 묻자 민준이는 순수하게 대답했다. 이 아이디어는 제 것이 아니니까요. 이건 대한민국 모두의 것이에요. 세월이 흘렀다. 무궁화 새싹 운동은 크게 성장했다. 모든 학교, 모든 마을에서 아이들은 자신들이 무기 없는 수호군의 일원이라는 표시로 교복에 작은 별 배지를 달았다. 그들은 나무를 심고 재난 피해자를 도왔으며 가슴으로 이끄는 리더가 되는 법을 배웠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박민준의 이름은 유명인사가 아닌 희망의 상징으로 계속 살아남았다. 그는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 소박하게 살며 아이들에게 글쓰기와 꿈꾸는 법을 가르쳤다. 매일 밤 그는 청강마을의 하늘에 뜬 별을 바라보았다. 군인이 되기를 꿈꾸게 했던 바로 그 별들이었다. 이제 그 별들은 훨씬 더 가깝게 느껴졌다. 모든 아이의 마음속에 저마다의 별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결코 어두워지지 않을 거야. 그가 조용히 속삭였다.